왜 무슨 일이야? 누가 또 그만뒀대? 근데 원래 사람들이 좀 지금 많이 그만둬요. 갑자기 왜 안경 벗어? 이게 수다를 떨기 위해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이게 뭐랄까 뭐 승부한 작업? 그런 것도 약간 그 색깔 안경 끼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 색깔 안경 끼고 보지 마라. 제가 그치 그 색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색안경 뭐든 바라볼 때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수다를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서. 어록이다. 색깔 안경을 보지 마라. 제가 색안경. 좋다. 아, 그래서 왜 그만둔 거야? 근데 요새 제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뭔가. 연차가 지금 어느 정도 시기인데? 또 저랑 비슷하죠. 한 5년? 6년 정도? 연차 솔직히 정도.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는데. 왜요, 대표님? 그때 이제 막 뭘 좀 해보려고 하고. 꺼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 너 미리 얘기해라. 그러면서 꺼져. 아무튼 근데 뭐 그 정도 연차 되면 약간 고민이 좀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대표님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많이 이직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 이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직을 해야지 뭐 하고 싶으면. 근데 뭐 서울에 간다고 다시 괜찮을까? 아니, 서울로 가? 근데 문제는? 근데 뭐 서울로 뭐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는 것 같긴 한데 일자리는 서울에 많다 생각하니까. 근데 나도 그 생각을 몇 년 전까지 했었으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면접만 계속 보긴 했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파트는 좀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만둘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력이 됐는데 뭔가 여기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 근데 대체로 약간 뭐 신입사원들도 취업 고민한다 하면 다 복지 좋아요? 뭐 연봉 높아요? 부터 시작하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거를 안에서 그만한 기업이 있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만한 기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연봉을 줬을 때 그만큼 일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처음에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다 하고 있는가 그건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근데 로컬 기업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뭐하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로컬 기업도 그거 있어요. 처음부터 초봉을 높게 주는 것도 있고 낮게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낮게 주는 곳은 이 그치. 친구가 실력이 검증되면 1년 이후에 연봉은 뭐 600만 원 인상한다든지 뭐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초봉이 높은 경우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별 크게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 높으면 뭔가 더 막 많이 받겠지? 뭐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도 많이 받겠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봤을 때 로컬 기준으로는 차장했을 때 좀 비슷비슷한 정도?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지. 진짜 대기업이나 정말 연봉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면. 그런 데는 상위 몇 %밖에 없으니까. 이게 로컬과 로컬이 아니라는 그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작은 규모는 리스크를 안고 신입을 뽑거나 경력직을 뽑을 때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해주느냐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리스크를 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럽지. 문제는 이직할 때 이유가 뭔데? 일을 잘하고 싶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 봤는데 왜 작게 말하는 그니까요. 왜 작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는데. 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 여기 옆에 회사에서도 모니터 싸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퇴사한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엘리베이터 사는 날이 월급을 안 줬는데. 근데 요즘 월급 밀리는 진짜. 근데 뭐 약간 스타트업이라서 그거 상관없이. 왜요? 요즘에는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우리 비슷한 계열에 있는 이제 에듀 회사들 이제 어디든 보면 예전에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밀리는 경우들도 많고 파산되는 회사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회복 단계에 있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단계가 좀 상반기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조정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최근에 분당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 이제 뭐 IT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프론트 엔드를 구하는데 개발자를 구하는데 엄청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통과된 서류가 70, 80명이래. 어. 근데 다 경력자. 아. 그러니까 지금 엄청 개발자들이 잘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비단 개발자만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건 무슨 기준으로 들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해. 그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또 대표니까 급여를 주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고 내가 봤을 땐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다음에 괜찮아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걸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업무의 태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 대표의 입장으로서. 근데 직원들이 말을 해주기를 바랄까?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말이요? 좀 형편이 어렵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 좀 대표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 했을 때 직원들은 같이 이걸 모색하고자 할까? 아니면 그럼 나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까? 그런 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앞에 어떻게 관계를 쌓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배분을 잘 안 해주던 회사가 그러면 우리 어려운데 너 좀 도와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고려를 했던 회사인데 이렇게 한다면 근데 길어지면 또 힘들겠지. 그치. 아무래도 우리도 카드를 있으니까. 이제 맞아. 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맨날 루팡 당하잖아. 월급 그런 것처럼 얼마만큼 기다려줄 것인가 또 이제 그거지만 모든 걸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또 아닌가? 약간 또 요즘 약간 세대들이 또 다르잖아요. 속으로 봤어. 세대들. 그러니까, 힙합이네요. 저도 약간 요즘 세대에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뭐래? 이미 밑에 네.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은데. 걸쳐 있어요, 살짝. 살짝 지에 살짝 걸쳐 있다고요. 믿고 싶은. 나도 MZ야. 에이, 그건 아니지. 내가 진짜 M이지. 어쨌든. 제 동생이 진데 그거 하는 말이, 진데. 제 동생이 진데 하는 말이 지금, 야, 우리 같이 MZ인데 무슨, 야,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 언니는 M, 나는 G. 이렇게 Z. 손을 그렇지. 붙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애니 그- 원래 하고 싶은 얘기 킵고 킵거이. 그냥 갈래요? 그 요즘 세대들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할 텐데 이유도 다양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체계, 복지, 월급이 이렇게 정해진 체계에 따라서 뭐 오르는가에 대한 어떤 연봉 테이블 이런 것도 있는가, 보상 적절한가. 보상 적절한가, 그다음에 또 적절히 그런 걸 원하면서도 또 적절히 내가 어느 정도 또 성취도 있어야 돼. 문제는 적절히 일하냐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고요. 요즘 아니, 세대들은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야근을 안 하는 걸 원해. 그렇지만 그 안에 일을 얼마큼 하느냐. 그 성과가 나오느냐. 쌤도 한마디 해. 2대1이잖아, 나. 진짜. 어쨌든.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다시 저 때 생각하면 대표님이랑 팀장님도 생각해보세요. 그 이제 취업 준비할 때쯤.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고 좋은 회사 가고 싶잖아요. 회사도 있지.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나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걸 우리 명확하게 적어주는 거 어떨까요? 김민혜. 정말 열심히 잘 일하고 있고. 그치, 아무튼 잘하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만한 대우도 받고 싶고 좀 안정적이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적절히 성취를 이루는 일을 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고 맞잖아. 근데 배우려면 혼나. 난 안 왔네. 근데 안 혼나고는 배울 수가 없어. 그렇게 오늘도 눈물이 흐른다. 오케이. 근데 나는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는 커리어에 되게 민감한 물경력이 되는 게 싫었거든. 요즘 친구들 물경력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쵸. 물경력,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하면 물경력이냐 아니냐 어떤 기준을 판단할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책임하에 던져줬을 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는 그 기준이라고 보고 그래서 요즘 경력사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슨 담당을 했는지 거기에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걸 잘 표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척도라고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치로 많이 이동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
물론 어느 수준 되면 나도 이 정도 급여 받고 싶고 이걸 좀 알아주기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맞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맞아, 것들이 맞아,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굶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밸런스? 맞아. 또 요즘에는 워낙 또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 표현을 잘하는 세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찾아서.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아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지금 잘 문제이지 이해하는 않을까. 것도 중요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는 엄청 큰 일을 할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일을 하기 그치.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고 다음 단계 일이 오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갔을 때 엄청 큰 일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작은 맞아.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보여줘야지 너한테 이걸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건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 attitude. 그럼 갑자기 attitude. yes.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나 예전에 일할 때 그 남성 조직 이제 음. 남성들만 있고 여성 사원은 보조 역할로 딱 하나 있는 곳에서 나한테 제일 처음 맡겼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커피 내놓는 거였어. 근데 그 처장님이 이제 그걸 항상 전화로 나를 불렀지. 커피랑 복사하는 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도 생각했지.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그리고 복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냥 그러면서 조금 이 악물고 그때는 버텼던 것 같아. 좀 나도 그게 너무 싫었고 속상했고 나한테 이런 대우를 뭣도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예전에 그 해외 영업부 있을 때 이제 고객들이 오면 어떤 커피를 마시고 나한테도 그 업무가 처음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봤을 때 이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고 이 사람은 항상 뭘 마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냈더니 부장이 그러더라고. 그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하고 다음에 타겟을 했을 때 뭘 좀 준비해봐라.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커피를 탔는데 나도 기분이 나빴지. 난 엘리트인데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다르더라고. 쌤이 봤을 때는 어땠어? 쌤도 왜? 그런 경험이 있었어? 커피 탄 거요? 커피 타거나 복사하거나 진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어떤 그런 업무일? 없었지. 화면 정지인 줄. 배고파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좀 머리를 꺼낼까? 그래도 꺼낼까? 그렇게. 약간 그런 거? 약간 부당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거는 커피 탔던 거. 그러니까 손님 오면 막내한테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뭔가 룰은 아닌데 아직까지 어디 첫 입사했다? 그러면 그냥 막내. 그냥 통용되는 느낌. 근데 그게 경력직이었어도 그냥 경력직으로 내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늦게 들어오면 막내. 그래서 손님 오면 쌤 당연히 날 쳐다보니. 근데 로컬에서는 경력직이 들어와도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섞여서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경력직과 어떻게 섞이는지 경력직에 들어왔을 때 막내로 있지 않고 진짜 경력직 대우를 받고 같이 조화롭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문화인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대표로서 만약에 다른 미팅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거기 회사에서 막내가 커피를 갖다 주는 건 좀 덜 부담스러운데 간혹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커피를 갖다 줄 때 부담스럽더라고. 문화랑 좀 맞지 않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나는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이던데.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왜냐면 그들이 발벗고 몰라 그게 쇼맨십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젠틀했고 내가 그런 상사를 한번 모셔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앞에 상사는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처장님을 모셨을 때 그 처장님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냥 대놓고 불렀어. 불러서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올 때만 좀 정샘 부탁할게.